안녕하세요. 제이신 건강플러스의 홍관입니다. 여름철에 악화되는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아토피 피부염인데요. 생소하다는 뜻의 그리스어 아토피. 생소한 만큼 실제로 왜 아토피가 생기는지 몰라 그 처방도 진단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이신 건강플러스에서는 백한의원의 백지성 원장님을 모시고 아토피 피부염이 어떤 것인지 또 한의학적 치료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아토피 피부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선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아토피입니다. 아닙니다. 간단한 피부 질환입니다. 보습제만 사용하셔도 돼요. 아닙니다. 꼭 스테로이드제 쓰셔야 합니다. 음식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다 드셔도 됩니다. 전문가마저도 진단도 증상도 치료도 다른 아토피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요? 네, 이렇게 앞서 보신 영상처럼 아마 아토피를 걱정하는 이유도 아토피가 치료하기 어려운 이유도 아마 전문가에 따라 치료도 처방도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우선 이 아토피가 뭔지 제대로 알아야 처방도 진단도 하겠죠. 아토피 피부염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네, 우선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아토피성 피부염은 에이토픽, 즉 A는 낫이고요. 토픽은 전형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이지 않는 모든 피부병을 가리켜서 아토피성 피부염이라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물론 원인을 따져서 치료하기 때문에 아토피성 피부염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서양의학에서 이 원인도, 그 다음에 처방도, 그 다음에 이게 일관되게 주로 증상 위주로 하고 있는 피부병이 아토피성 피부염입니다. 오늘 그 원인과 치료 방법을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아토피 피부염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 할 정도로 생활 질병이 됐는데 이 아토피는 어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그 한의학적으로 아토피성 피부염은 모두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그 병독을 원인으로 칩니다. 그런데 이 병독이라는 것이 물과 음식의 독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독이 생기게 되면 그것이 깊이 자리를 잡게 되면 큰 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병을 생기지 않도록 피부 쪽에나 지방층 쪽에 몰아넣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돼지고기 삼겹살에 보게 되면 중금속이나 노폐물이 상당히 많이 검출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돼지고기 삼겹살을 어쨌든 독을 우리 몸에서 저장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방층을 늘려주면 그 지방층이나 피부 쪽에다 노폐물을 쌓아놓기 때문에 큰 병이 안 걸리는 것입니다. 요즘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살이 쪄 있어야 큰 병이 안 걸린다는 설이 많은 것도 우리 몸의 지방층에 노폐물을 많이 쌓아놓게 되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몸의 노폐물을 피부나 이쪽에 쌓아놓게 되면 큰 병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노폐물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거기에서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한의학적으로 보는 피부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한의학으로 아토피를 치료한다는 게 아직 조금 생소하거든요. 이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아토피를 치료하는지 그 과정을 조금 설명해 주시죠. 네, 물론 한약으로 치료합니다. 한약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보약과 치료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치료약은 몸속의 병독을 몸 밖으로 이렇게 배출시키는 약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조금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이 한의학에서는 어떤 처방이 어디에서 병독이 쌓여 있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글들이 2000년 전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탕은 어디에 있는 병독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쌓여 있는 병독을 몸 밖으로 땀이나 오줌이나 대변이나 그 다음에 토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풀어냅니다. 그래서 이 몸에 독을 배출시키는 게 한약이기 때문에 네. 한약으로 그 어디에서부터 병독이 쌓여가는지를 찾아서 그 병독의 위치에 따라서 각자 맞는 처방을 찾아서 그 처방을 꾸준히 복용하게 되면 우리 몸에 들어온 음식이나 물이 독이 되는 과정이 풀리게 되고 이미 쌓여있는 독도 그 과정을 따라서 몸 밖으로 배출되게 되면 피부염이 같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치료 방법이 한약을 복용하는 것 외에 또 다른 것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침을 맞는다던가 또 한약을 바르는 방법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치료 방법은 어떤 것인지 또 그 원리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대부분의 외용약이라든가 침이라든가 뜸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외용약은 피부에 있는 염증을 열을 가라앉히는 약재들이 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피부의 열을 또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해독 작용이 있는 약재들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대부분 아토피가 속에서 생긴 문제들이 많아서 이 속에 있는 병독을 움직이고 몸 밖으로 빼게 됩니다. 그래서 외용약이라든가 다른 어떤 그 치료 방법을 쓰게 되면 계속 관리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몸속에 있는 병독을 배출시키는 한약을 근본적으로 이 병독의 위치를 찾아서 치료를 하게 되면 그 병독이 생기는 과정이 앞으로 안 생기게 되면 관리나 치료를 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치료가 돼서 네. 우리 몸에 건강해지는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침이라든가 뜸은 병독을 이동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는 침을 맞았을 때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네.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경우는 좋아지고 어떤 경우는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자의 회복력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치료 경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이나 뜸은 치료 경과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밖에 외용약이나 음식으로 조절하거나 네. 이게 관리를 하거나 환경을 바꾸고 이런 뭐 집을 바꾸고 하는 것은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게 완치가 되지 않아서 평생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 한의학에서는 아토피 피부염 완치가 가능한가요? 네, 당연히 완치됩니다. 그 아나운서님은 완치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치니까 완전히 치료가 돼서 더 이상 치료나 관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의료계는 이 완치라는 말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완치가 되려면 그 환자가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 건강해져야만이 병을 극복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를 건강하게 만드는 과정은 이미 의료계에서 상당히 많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증상만 관리하고 어떤 고통만 줄여주면 된다는 것이 지금 의료계의 관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의학은 근본적으로 병의 뿌리를 찾아서 그 뿌리를 몸 밖으로 배출시켜서 다시는 병이 생기지 않고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한의원이 뭐 하는 곳이냐면 밥이 보약이 되게 만드는 곳입니다. 밥이 독이 돼서 물이 독이 되어서 생기는 것이 병이기 때문에 그 병독이 몸에 쌓이고 그것이 오래되어서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가려움증을 일으키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밥이 보약이 되게 만들면 면역력도 생기고 그 다음에 신진대사를 통해서 몸의 노폐물을 땀이나 오줌이나 대소변, 똥으로 잘 내보내기 때문에 몸은 건강해져서 아토피든 다른 병이든 재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한약은 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환자를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아토피성 피부염까지도 근본적으로 완치가 가능합니다. 이 아토피 치료가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이 아토피 치료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나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아나운서님은 건강을 돈을 얼마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으로 못 사죠. 그런데 우리나라 환자분들이 제일 그 무섭고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병을 가지고 와서 금방 치료되지 않으면 화를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자기가 이 병을 치료한다는 것이 건강해져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건강이라는 것을 찾아준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력이 많이 걸리는 일이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증상을 없애는 거는 서양의학에서 아주 잘합니다. 근데 한의학이 왜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진료를 하고 있냐면 근본적으로 건강해지는 방법이 한의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한의원에서도 서양의학처럼 금방 증상을 없애주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건강해지면 앞으로 다른 병도 생기지 않고 또 이 아토피성 피부염도 다 같이 없어지는데 그 과정을 서양의학과 같이 빨리 해달라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한약에 대한 오해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오래 먹어야 되는 데 대한 굉장히 불편함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래 먹고 정말 건강하게 만들 약은 좋은 약재를 써야 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좋은 약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듯이 우리나라는 2000년 동안 제대로 한약을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약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해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부자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약재를 환자분들이 직접 사용하면서 또 오랫동안 약을 드시면서라도 몸을 건강하게 그 몸을 체질을 바꾸듯이 건강한 몸을 만들어서 다른 병까지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몸을 만드는 게 한약인데, 한약을 오래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 네. 뭐 중금속 덩어리다, 그 다음에 무슨 뭐 농약 덩어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한의원에 있는 약재가 비싼 이유는 식품으로 유통되는 약재는 한의원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약재로만 쓸 수 있는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한의사들을 못 믿습니다. 최근에도 그 치료가 잘 되지 않으니까 가짜 당뇨 약이라고 만들어서 양약으로 증상을 없애는 것처럼 당 수치를 낮추고 네. 이렇게 하면서 양약과 한약을 섞어서 만들어서 전국에 유통시킨 한의사가 굉장히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한의학은 아닌 것입니다. 대부분의 한의사들은 한약만으로 엄격한 관리를 질이 좋은 약재를 가지고 정확하게 진찰을 해서 환자의 근본적인 병의 뿌리를 네. 뽑아서 아토피성 피부염이든 난치병이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서 몸을 극복시키는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치료의학이 바로 한의학입니다. 이 점을 좀 국민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토피 치료가 어려운 만큼 뭐 짧은 시간에 치료되는 게 아니겠죠. 긴 시간 아토피를 치료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실제 한약을 써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현상들이 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부작용과 호전 반응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약을 먹다 보면 네. 몸에서 예전에 아팠던 곳들이 다 나오게 되고, 실제로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 같은 경우 피부가 한 번 더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를 나빠진 건지 아니면 호전 반응인 건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계속 약을 먹다가 이제 큰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부작용이라고 생각해서 치료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생기는 게 저희들 치료하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몸속의 병독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과정이 치료이기 때문에 실제 복진을 해보게 되면 이 몸속의 병독이 빠져나가면 배가 말랑말랑해지고 독이 빠져나가는 징후가 보입니다. 그런데 증상은 심해지는 거죠. 네. 이것은 몸속의 병독과 약이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병이 약에게 덤비는 겁니다. 그래서 병은 몸에 있는 그 몸속에 들어있는 귀신과도 같다고 해서 병귀, 병마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마귀처럼 몸 안에서 여러 가지 증상을 만들기도 하고 모습을 바꾸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정말 전쟁을 하듯이 오히려 약을 썼는데 덤비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저희 의사들이 속을 때가 많습니다. 환자도 속고요. 실제로 어떤 환자 같은 경우도 약을 썼을 때 굉장히 증상이 악화됐는데 몸이 배를 만져보니까 배가 굉장히 말랑말랑해지고 독소가 많이 빠져나가는 징후가 보여서 약을 오히려 그 약을 2배로 먹여서 일주일 만에 모든 증상이 사라지고 아이가 건강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호전 반응과 부작용을 감별하기 어려운 것이 네. 치료에 어려운 점이고요. 또 이제 병의 뿌리를 찾아야 되는데 뿌리가 굉장히 깊어서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이제 병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부 증상인데 오줌 쪽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피부병까지 생긴 경우가 있고, 대변을 못 봐서 변비 쪽에서 생겨서 또 피부까지 독이 올라온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이 독이 배출되지 않는 통로를 찾아서 열어준다는 게 명의들이 했던 방식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한약을 제대로 교육하고 그 다음에 명의들이 그걸 전수시켜 준 게 아니라서 지금 중국과 일본에 있는 책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걸 전수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보고 사용해 보면 정말 아토피가 상당히 많은 부분 완치가 가능하고, 실제 저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는 정말 완치될 수 있는 병이라고 믿으시고요. 네.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장기간의 치료를 극복하시면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아토피병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아토피 치료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사진 보면서 자세한 설명 한번 들어보죠. 네,
오늘 그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초진시에 3살이었습니다. 근데 네. 말도 못하고 그 다음에 증상도 말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말에만 의존하고 이 복진을 통해서 처방을 찾았는데 처방 찾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맞는 약을 썼는데 오히려 증상이 심해지는 거를 너무 어리다 보니까 이게 맞지 않은 약이라고 이게 제가 제외를 시켜서 다시 돌아오는데 몇 달이 네.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게 아무것도 먹지를 못합니다. 모유 외에. 그래서 그 모유만 먹고 있고 과자 부스러기 하나 먹으면 바로 응급실을 뛰쳐가야 되고 그렇게 3년을 지내온 아이인데 지금은 모든 음식을 다 잘 먹게 되어 있고요. 그 치료 과정이 2년이 걸렸습니다. 네. 그리고 약 복용량도 성인만큼의 약을 매일 먹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처음에 병이 온 원인이 이 뒷목과 척추에서부터 독이 쌓이기 시작해서 감기처럼 증상이 처음에 왔었는데 이게 이제 피부로 오기도 하고 척추로 가기도 하고 이 호흡기 쪽으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약으로 꾸준히 한 2년 정도 약을 먹여서 아무 음식이나 먹게 되고 현재는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두 번째 얘는 보시다시피 손이 거의 연필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엉망이 되어서 온 아이인데 네. 이 아이는 변비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배꼽 주변에 독이 쌓여 있다고 생각했는데 배꼽 주변에는 피부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약으로 이 대변을 한 15번씩 보게 만드는 약을 썼는데 조금 지나니까 배꼽 주변에 이 피부병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배꼽 주변에 독이 빠졌고 이 아이를 6개월을 약을 써서 이 독을, 이 변비를 완전히 없애줬더니 그 이후에는 아무 증상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손에 이렇게 염증이 심한데 처음부터 제가 닭고기, 돼지고기 다 먹고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아무거나 먹어도 생기지 않아야 이게 치료가 완치가 된 거고 그리고 아까도 아무거나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다 먹게 만드는 게 치료지 관리하고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그 다음에 또 환경을 산속으로 이동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치료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약이 그렇죠. 네. 근본적으로 이 아이가 이 아까 그 처음 친구는 척추 쪽에 독이 쌓여서 배출이 안 되고 호흡기를 막았었고 두 번째 아이는 이 배꼽 주변에서 변비를 막았기 때문에 그 독을 풀어내 주니까 그 어떤 음식을 먹어도 그 과정에서 변비가 안 생기고 독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음식이나 먹어도 완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몇 년이 지났지만 둘 다 재발되지 않고 건강합니다. 네, 이렇게 아토피 치료 사례를 쭉 살펴봤는데 어떤 병이든 치료보다는 예방이 참 중요한데요. 아토피 피부염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아토피 피부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부모님들이 과식과 어떤 병을 쌓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이 어머니 몸속에 있는 어떤 혈액이 아이한테 계속 영양 공급을 하기 때문에 아이 몸속에 독이 쌓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 독이 쌓이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제된 생활과 그 다음에 욕심을 적게 내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아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부모님이 될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네, 어떤 병이든 예방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아토피 피부염의 예방법과 치료 방법도 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의학 상식들이나 정보 중에서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지 않고 또 물어보자니 망설여지는 그런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원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토피 한방 치료는 오래 걸린다.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눈에 바로 보이지 않는 치료라서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앞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듯이 당연히 오래 걸립니다. 건강해져야 하니까요. 그렇죠. 아이가 건강해지는데 짧은 시간 만에 건강해진다는 것은 물론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금방 됩니다. 그리고 아토피성 피부염이라고 해서 오래 걸린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경우는 금방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정말 오래 걸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실제 치료를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병을 얼마 기간 동안 치료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의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완치는 그렇게 간단하게 미리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얼마 만에 건강해질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시고 의사와 함께 노력을 하시면서 같이 치료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토피 치료는 체질을 바꿔야 한다. 흔히 피부병은 체질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체질을 바꿔야 하는 건가요? 네. 체질이 아니라 네. 병입니다. 요즘 유전자가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병이 생길지를 미리 예측하는 유전자 검사가 유행하고 있는데 병은 자기의 생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유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거의 아닙니다. 그래서 어떠한 명의도 유전에 대해서 직접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을 치료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겁낼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겁이 나도록 만드는 게 결국은 의료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이 겁을 나게 만들어서 자꾸 의료계 쪽으로 환자를 모이게도록 하는 것이 의사들인데 겁을 내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두려워해서 마치 병이면 치료가 안 될 것처럼 또는 유전적인 문제라면 평생 치료 못하는 거죠. 체질도 우리 한방에서 말하는 체질은 못 바꿉니다. 그렇지만 이건 병이기 때문에 피부병 체질이 따로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토피성 피부염은 병이 물과 음식이 독이 되어서 우리 몸에 쌓이는 그 부위마다 다르고 원인이 좀 다르지만 그 증상이 피부로 나타나서 같은 병인 것 같지만 처방이 각자 다르고 또 어디부터 쌓였는지에 따라서 약이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병을 치료하면 반드시 완치되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시청자들께 당부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아토피성 피부염, 즉 모른다는 피부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약을 줍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이 아니라 똥인지 오줌인지 땀인지 어디로든지 내 몸에 독이 배출이 잘 안 될 때 우리 몸에서 독이 쌓여서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 또는 내가 어디서부터 독이 쌓여서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지를 찾아서 그 독을 배출시키는 약을 쓰게 되면 밥을 아무리 잘 많이 먹어도 또는 어디 가서 있든지 피부병이 재발되지 않는 완치법이 바로 한의학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약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건강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아토피성 피부염을 완치시켜보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원장님과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백한의원의 백지성 원장님과 함께 아토피 피부염의 한의학적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자신에게 적합한 치료 방법을 찾아 꾸준히 노력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아토피 피부염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그럼 JCN 건강 플러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